충격적인 군사 작전의 결과가 세계 안보 전문가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무기 체계가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국제방위 전략 전문가의 예상치 못한 발언이 나토 회의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산 무기가 세계 최강대국들의 군사 전략을 제고하게 만들었을까요? 국제안보 전문가들이 한국의 기술력과 설계, 철학의 경의를 표한다는 논평을 쏟아내고 있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면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마르크 르노, 유럽 방위전략연구소 기술분석실장입니다. 프랑스 생시르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40년간 세계 각국의 무기를 분석해왔죠. 냉전 시대부터 중동 분쟁,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제 눈은 언제나 차가운 데이터와 객관적 수치만을 쫓았습니다. 전쟁터에서 승패를 가르는 건 결국 화력, 기동성, 명중률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날 브뤼셀 나토 본부의 회의실은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회원국 대표들과 군사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죠. 차가운 커피잔을 손에 쥔 채 저는 카슈미르 북부 고지대에서 벌어진 군사 작전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제 발표가 시작되자 회의실은 숨죽였습니다. 위성 사진과 전투 데이터가 스크린을 채웠죠. 오늘 우리는 단 하나의 포대가 전투를 바꾼 순간을 논의합니다. 그 이름은 K9 바즈라입니다. 이 사건은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국경 분쟁이었습니다. 양국의 첨단 무기가 배치된 전장이었죠. 누구도 이렇게 빠른 결판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저는 절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40년간 저는 무기를 분석하며 냉정한 숫자만 믿었습니다. 전쟁에서 찾는 건 승리가 아닌 변수였죠. 어떤 조건에서 어떤 무기가 효율적인지, 그것이 제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카슈미르 전선에서 온 보고서는 제 손을 떨게 했습니다. 인도군의 K9 포대 하나가 불가능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92% 명중률, 6시간 연속 기동, 사상자 90% 감소. 숫자만 보면 믿기 힘든 데이터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카슈미르의 혹독한 환경에서 모든 전문가의 예상을 뒤엎은 기적 같은 성능. 처음으로 저는 데이터 너머에 있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철의 심장을 가진 이 한국산 무기가 어쩌면 제가 알던 전쟁의 공식을 완전히 바꿀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위성 영상 속 K9 바즈라는 포신을 부드럽게 돌리고 있었습니다. 영상은 흐릿했지만 그 움직임의 정확성은 놀라웠습니다. 사실 우리는 K9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산 자주포, 인도군이 바즈라, 즉 번개의 신이라 이름 붙인 무기였죠. 2018년 인도가 도입한 후 꾸준히 모니터링했지만 나토 내부에선 회의적인 목소리가 컸습니다. 실전 경험이 부족하다. 중국산에 비해 검증되지 않았다. 극한 환경에서의 성능이 의심스럽다. 이런 평가가 줄을 이뤘습니다. 특히 폴란드 대표는 전장에서 증명되지 않은 무기는 신뢰할 수 없다며 유럽 방위산업 자체 개발을 주장했었죠. 하지만 이번 카슈미르 전투 데이터는 모든 예측을 깨부숴버렸습니다. 스크린에 띄운 차트를 가리키며 저는 말했습니다. K9은 파키스탄군의 집중 포격과 전자전 공격 속에서도 단 한 대의 손실 없이 작전을 완수했습니다. 반면 중국산 포대는 4시간 만에 절반이 무력화되었죠. 회의실은 술렁였습니다. 독일 대표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리노 실장, 그게 가능한가요? 같은 환경, 같은 위협 속에서 이렇게 극명한 차이가? 저는 침착하게 데이터를 더 보여주었습니다. K9은 영하 20도의 극한 환경에서도 시간당 8발의 발사 속도를 유지했습니다. 명중률은 평지훈련 시와 거의 동일한 9%였죠. 놀라운 것은 6시간 동안 단 한 번의 시스템 장애도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제 질문에 회의실은 고요해졌습니다. 화면에는 두 자주포의 스펙 비교표가 떴습니다. 중국 자주포는 표면적으로 K9보다 더 인상적인 스펙을 자랑했습니다. 사거리 50km, 더 큰 구경의 포신, 화려한 전자장비를 갖췄죠. 하지만 실전에서 완패했습니다. 비결은 세부 설계에 있었습니다. K9의 자동화 사격 통제 시스템은 기상 조건, 지형, 포신 마모도까지 실시간으로 계산해 사격 정확도를 유지했습니다. 또한 열감지 장치로 주변 환경을 분석하며 최적의 사격 위치를 찾아냈죠. 가장 인상적인 것은 발사 후 즉시 재배치 능력이었습니다. K9은 사격 후 30초 이내에 위치를 옮겨 적의 역습을 피했습니다. 이 기동성이 생존율을 극적으로 높였던 것이죠. 이건 단순한 기술의 차이가 아닙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K9은 전투하는 법을 넘어 생존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만든 이 무기는 단순한 철제 괴물이 아니라 전장의 실제 조건, 병사들의 생존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결과물이라는 것을요.
파키스탄군은 최신의 중국산 SH-15 자주포를 전진 배치했습니다. 화려한 홍보 영상으로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무기죠. 사거리 50km, 강력한 화력을 자랑했고 첨단 전자장비로 무장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냉각 시스템에 있었습니다. 저는 열화상 위성 영상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보시다시피 SH-15는 연속 사격 후 과열 현상을 보였습니다. 카슈미르의 혹독한 추위는 장점이 될 수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였죠. 급격한 온도 변화가 전자장비의 과부하를 일으켰습니다. 또한 SH-15는 사격 후 재배치에 평균 2분 30초가 소요되었습니다. 이 시간은 전장에서 영원과도 같았죠. 파키스탄은 첫 4시간 동안 8대의 SH-15를 잃었습니다. 대부분 인도군의 대포병 레이더에 노출된 후 반격으로 파괴되었습니다. 반면 K9 바즈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총 12대가 투입된 K9은 타격, 이동, 타격 패턴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한 지점에서 최대 3발을 발사한 후 즉시 다른 위치로 이동했죠. 이동 시간은 불과 30초, 그리고 새로운 위치에서 다시 정확한 타격을 가했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는 이제 K9의 내부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인도군이 특별히 공개한 자료였죠. 포수와 조종수가 앉은 좁은 공간은 마치 첨단 항공기 조종석 같았습니다. 디지털 디스플레이, 인체공학적 조작 장치, 그리고 놀랍게도 꽤 안락해 보이는 좌석까지. 주목할 점은 이 설계입니다. 저는 영상을 잠시 멈추고 말했습니다. 승무원들이 최대 12시간까지 지속 작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피로도를 최소화하는 인간공학적 설계가 정확성 유지에 결정적이었죠. 슬라이드를 넘기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미 줄기차게 설명했지만 뭔가 더 중요한 점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이 무기는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단순히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도군 병사들은 K9을 철의 수호자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이 무기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동반자였죠.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나토 최고위 장성들과 방위산업 전문가들이 침묵 속의 영상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K9이 포신을 돌려 적의 위치를 정확히 타격하는 모습, 그리고 순식간에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모습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 같았습니다. 이 무기를 만든 한국의 기술자들은 단순히 죽이는 기계가 아닌 지키는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제 말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상 속 K9의 포탑이 부드럽게 회전하며 목표를 조준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하다 문득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K9의 설계는 단순한 포탄의 궤적만 계산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병사의 손끝, 공포, 피로까지 계산했습니다. K9의 설계 철학을 주목해 주십시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인간공학적 조작 패널은 극한 상황에서도 운용자의 실수를 줄입니다. 자동 재장전 시스템은 포수들의 노출 시간을 최소화하고요. 심지어 차체 내부의 충격 흡수 시스템은 연속 사격 시 승무원의 피로도를 줄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회의실의 장성들이 자세를 바꾸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런 세부사항은 보통 기술 보고서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이었으니까요. 이 무기는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제 목소리는 이제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6.25 전쟁의 교훈을, 그 처절했던 기억을 이 강철 속에 녹여냈습니다. 그들은 병사 한 명의 생명을 지키는 철학을 이 무기에 담았습니다. 저는 프레젠터를 내려놓았습니다. 40년간 무기를 분석하며 저는 항상 숫자와 성능만 보았습니다. 화력, 장갑, 사거리, 명중률.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저는 그 숫자 너머에 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K9은 카슈미르 전선에서 극한의 효율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효율성이 어디서 왔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잠시 침묵한 후 이어갔습니다. K9의 자동화 시스템은 단순히 발사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승무원의 판단 오류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죠. 방어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복합 장갑은 적의 공격을 막는 것뿐 아니라 내부 승무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회의실 뒤쪽에서 누군가가 작게 기침을 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의 참혹함을, 병사 한 명의 희생이 가족에게 가져오는 고통을 알고 있습니다. K9에는 그런 역사적 교훈과 인간에 대한 존중이 깃들어 있습니다. 영상은 이제 K9이 눈보라 속에서 정확히 목표물을 타격한 후 순식간에 새로운 위치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움직임에는 절제와 정확성, 그리고 묘한 우아함마저 느껴졌습니다. 이 무기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정신을, 그들의 역사적 경험을 담고 있습니다. 기술력만으로는 이런 무기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인간을 이해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철학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직업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기는 단순한 파괴의 도구가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생명을 지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특히 그것이 올바른 철학을 담고 있다면 말입니다. 회의실 뒤편에서 인도군 연락장교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로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리노 실장님의 분석에 몇 가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K9 포대는 이번 작전에서 우리 군의 사상자를 90% 줄였습니다. 우리의 예상 생존율은 30%였지만 그들은 모두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분석한 무기는 종이 위의 스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선에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병사들의 숫자였습니다. 인도 장교는 계속했습니다. 우리 포병대는 카슈미르에서 6번의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이전에는 항상 인명피해가 있었죠. 하지만 K9 도입 후 첫 작전에서 우리는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없었습니다. 회의실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메모를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한 장비의 성능 차이였을까요? 인도 장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장비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K9의 설계 철학이 달랐습니다. 제가 처음 이 무기를 접했을 때 느꼈던 것은 이 무기는 나를 지켜준다는 신뢰였습니다. 우리 병사들은 K9을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을 지키고 집으로 돌려보내는 존재라고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40년간 세계 각국의 무기를 분석하며 저는 마침내 이해했습니다. 무기의 진정한 가치는 파괴력이 아니라 지켜낸 생명으로 측정된다는 것을요. 카슈미르 작전 중 우리 포병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도 장교가 회상했습니다. 이 한국산 무기는 마치 살아있는 것 같다. 내가 지키기 전에 이 무기가 나를 먼저 지킨다. 저는 그 말이 K9의 본질을 정확히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다른 시각으로 데이터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92%의 명중률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정확도가 병사들의 노출 시간을 줄이고 생존율을 높인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6시간의 연속 작전 능력도 단순한 지구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임무를 빠르게 완수하고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위님.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무기 분석의 새로운 시각을 배웠습니다. 스펙 너머에 있는 철학, 그리고 그 철학이 실제 전장에서 만들어내는 변화를요. 저는 다시 프레젠테이션으로 돌아갔지만 이제 제 마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분석이 아니라 한 나라의 역사와 철학, 그리고 인간 존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 영상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카슈미르의 얼어붙은 고지대, 새벽 안개 속에서 K9이 최종 사격을 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며 이제는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무기가 아닌 한 나라의 역사와 기술력, 그리고 철학이 집약된 결정체를 보는 듯했습니다. 이 장면을 주목해 주십시오. 저는 영상의 특정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K9은 최종 타격 전 자체 진단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포신의 상태, 장전 메커니즘, 심지어 승무원의 조작 패턴까지 확인하죠. 이건 단순한 안전 점검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벽한 임무 수행과 안전한 귀환이라는 철학의 구현입니다. 굉음과 함께 포탄이 발사되었고 영상은 적 진지가 정확히 타격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작전 종료 2분 전 K9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신속하게 후방으로 철수했습니다. 단 한 대의 손실도, 단 한 명의 희생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미국 나토 장교 한 명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포가 아니다. 그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한 자부심이 올라왔습니다. 비록 저는 프랑스인이지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그들이 이루어낸 업적에 대한 경외감이었습니다. 저는 침묵을 깨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것은 단순한 군사 기술의 승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철학의 승리입니다. 한국은 6.25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방위 기술을 보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기술에 담아낸 인간 중심의 철학입니다. 영상의 마지막 장면에서 모두 안전하게 기지로 복귀하는 모습에서 저는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이 작은 아시아의 나라가 거대한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나 이제는 세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철학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K9은 그 철학의 완벽한 구현체입니다. 이것이 한국이 이루어낸 진정한 기적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여러 나라의 대표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새로운 관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폴란드 대표는 K9 도입에 관한 추가 자료를 요청했고
터키 대표는 이미 자국에서 생산 중인 K9 변형 모델에 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비극을 겪었지만 그 경험을 통해 더 인간적인 기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의 철학은 이제 세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회의 후 저는 개인 메모에 적었습니다. 정확성은 기술이 만든다. 생존성은 철학이 만든다. 이 문장은 제가 40년 군사 분석 경력에서 얻은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었습니다. K9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6.25 전쟁, 그 참혹한 기억 속에서 병사 한 명을 더 살리려는 집념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이 깨달음은 제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검색했습니다. 그 철학을 만든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싶었습니다. 누가 이런 무기를 설계했는지, 어떤 생각으로 이 세부 사항들을 결정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유럽 방위전략연구소 원장에게 특별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K9 전투 분석 기술 너머의 철학이라는 제목이었죠. 보고서는 단숨에 나토 내부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한국의 K9 생산 공장을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넓은 조립 라인에서 거대한 자주포의 뼈대가 하나둘 형태를 갖춰가는 모습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의 세심한 손길, 첨단 로봇의 정확한 움직임, 그리고 품질 검사의 철저함까지 모든 과정에서 완벽을 추구하는 정신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장인 정신입니다. 안내를 맡은 김 부장이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K9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존심이자 병사들의 생명을 지키는 보루입니다. 공장 한편에는 6.25 전쟁 당시 사용된 구식 무기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김 부장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이 무기들은 우리의 할아버지 세대가 사용했던 것들입니다. 그들은 현대적인 장비 없이 싸워야 했죠. 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그 교훈을 잊지 않습니다. K9을 설계할 때 우리의 가장 큰 목표는 우리 병사들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기 이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무기는 단순한 철제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아픈 역사와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의지가 녹아있는 결정체였습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만든 철학이 이제는 세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여정을 통해 가슴 깊은 곳에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한국을 위한 자부심, 인간을 중심에 둔 기술의 힘에 대한 자부심이었습니다. 브뤼셀로 돌아온 후 나토 방위산업회의에서 K9이 주요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제 보고서는 여러 회원국의 관심을 끌었고 폴란드, 터키, 심지어 독일까지 한국제 자주포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리노 실장, 당신의 카슈미르 분석이 나토의 방위 전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벨기에 방위장관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화력과 파괴력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이제는 생존성과 지속성도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었습니다. 유럽 전체가 방위 전략을 재고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 체계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K9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K9이 이미 전 세계 8개국에서 운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회의에서 설명했습니다. 터키는 자체 라이센스 생산을 통해 운용 중이고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호주까지, 그리고 이제 인도의 바즈라까지. 이건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닙니다. 한국의 철학이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토 군수 책임자가 질문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이렇게 빠르게 세계적 인정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무기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무기는 단순한 파괴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의 생존, 병사의 생명을 지키는 수단입니다. 한국은 침략을 경험한 나라이기에 방어의 중요성을 뼛속까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은 고요해졌습니다. 제 말이 모두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긴 듯했습니다. 카슈미르의 그날, K9은 전쟁을 끝낸 것 이상을 해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기 설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강하게, 더 빠르게가 아니라 더 지속 가능하게, 더 생존 가능하게라는 철학을요. 회의가 끝난 후 독일 대표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K9의 기술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특히 생존성 측면에서요. 우리도 이제 방위산업의 방향을 재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먼저 그 철학을 이해해야 합니다. 한국에 직접 방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역사적 교훈을 현대 기술에 접목시켰는지 직접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대화 이후로 여러 유럽 국가들이 한국의 방위산업에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K9만이 아니라 K2 전차,
KF-21 전투기 등 한국의 다양한 방위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한때 전쟁의 폐허 속에서 외국의 원조에 의존했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방위산업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제적, 기술적 성공을 넘어선 철학의 승리였습니다. 카슈미르의 그날, K9은 단지 하나의 전투를 승리로 이끈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가 무기와 전쟁, 그리고 생명의 가치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무기를 신뢰하시겠습니까? 저는 벨기에 군사 아카데미에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젊은 장교 후보생들이 저를 주목했습니다. 더 강한 무기, 더 빠른 무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아들을 지켜줄 무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청중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저는 40년간 무기를 분석해왔습니다. 그러나 카슈미르에서 K9의 성과를 본 후에야 진정한 무기의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파괴력이 아니라 지켜낸 생명의 수입니다. 스크린에는 K9의 작전 영상과 인도군 포병들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한 병사가 말했습니다. K9은 우리를 지켜주는 어머니 같은 존재입니다. 그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느껴집니다. 저는 청중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이 신뢰감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단순한 장갑의 두께, 화력. 아닙니다. 그것은 설계의 모든 세부사항에 반영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철학에서 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연대표였습니다. 6.25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70년대의 기초 방위산업 육성, 8, 90년대의 기술 자립, 그리고 2000년대 이후 세계적 방위산업 강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단순한 산업화의 성공 사례가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역사적 교훈과 생존을 위한 절박함, 그리고 인간 중심 기술 철학이 만나 이룬 기적입니다. K9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우리는 한국의 기술이 세상을 바꾼 순간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강연 후 한 벨기에 장교 후보생이 질문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절박함입니다. 한국은 생존이 걸린 상황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방위산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죠. 그 절박함이 완벽을 추구하는 집념으로 이어졌습니다. 더불어 한국은 자신들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인구가 적고 자원이 부족하기에 기술로 그 격차를 메워야 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중심에 둔 철학입니다. 한국의 무기는 단순히 적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강연 이후 여러 군사 전문지와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K9의 카슈미르 전투 분석은 이제 방위산업 전체의 새로운 기준점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리노 실장님, 왜 이렇게 한국의 K9에 열정적인 지지를 보내십니까? 프랑스도 세계적인 방위산업 강국인데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국가 간 경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철학의 문제입니다. 저는 카슈미르 분석을 통해 무기가 단순한 파괴의 도구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철학을 가장 완벽하게 구현해냈습니다. 이것은 모든 나라가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기의 성공이 아니라 인간 중심 기술의 승리였으니까요. 며칠 뒤 나토 방위산업 회의에서 K9이 주요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폴란드, 터키, 심지어 독일까지 한국제 자주포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카슈미르의 그날, K9은 전쟁을 끝낸 것 이상을 해냈습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의 철학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방위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이 공식 성명에서 말했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화력과 장갑만이 아닌 지속 가능한 전투력과 생존성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저는 연이은 국제회의와 세미나에 초청받아 K9의 성공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방위산업 전시회의 주요 연사로 초청받았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날, 공항에는 뜻밖의 환영 인파가 있었습니다. 제가 쓴 K9 카슈미르 전투 분석 보고서가 한국에서 번역되어 화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 언론사가 인터뷰를 요청했고 방위사업청에서는 공식 환영식을 마련했습니다. 리노 박사님, 한국 방위산업의 가치를 세계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방위사업청장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는 도구를 만든다는 철학으로 일해왔습니다. 그 말에 저는 깊은 공감을 표했습니다. 귀국의 방위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게 된 비결은 바로 그 철학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기는 궁극적으로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전시회 개막식에서
저는 수백 명의 청중 앞에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40년간 세계 각국의 무기 체계를 분석해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K9을 만나기 전까지 무기가 가진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청중들은 숨죽여 경청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비극을 직접 경험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단순한 트라우마로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더 많은 생명을 지킬 것인가라는 집념으로 승화되었습니다. K9의 모든 나사 하나, 용접선 하나에는 그런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강연 후 한 노인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6.25 전쟁 참전 용사였습니다. 젊은이, 당신의 말에 깊이 감동받았소.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외국의 무기에 의존해 싸워야 했소. 하지만 이제 우리 손으로 만든 무기가 세계의 표준이 되었다니 감격스러울 따름이오. 그 노인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여정이 얼마나 특별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이제는 세계 방위 산업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나라. 그 성공은 단순한 경제적, 기술적 성취를 넘어선 철학의 승리였습니다. 철의 심장을 가진 이 작은 나라, 한국이 만들어낸 기적은 이제 세계의 미래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역사적인 순간의 증인이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카슈미르의 침묵은 한국의 기술이 만들었다. 그리고 그 기술 속에는 한국인의 혼이 살아 숨쉬고 있다.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제 다음 책의 첫 문장을 마음속으로 적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단순한 무기가 아닌 철학의 승리라는 평가와 함께 한국의 K9 자주포는 이제 나토 회원국들의 최우선 도입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이 사건 이후 K9에 대한 문의와 도입 요청이 300%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 현재 5개국과 추가 계약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한 나라의 아픈 역사가 어떻게 세계적인 기술로 승화되었는지 보여준 이번 사례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철학이 세계의 안보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